안녕하세요. 주토피아 채널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탑10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스터디 ETF 편에서는 국내와 해외 상장된 ETF 중에서 포트폴리오에 참고할 만한 ETF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 중에서 유동시가총액 상위 10위에 투자하는 국내 주식형 ETF인 타이거 탑10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타이거 탑10 ETF의 개요를 살펴보면 FM 가이드 탑10 지수를 추종하고요. 코스피 시장 전체 그리고 코스닥 시장 전체에서 유동 시가총액 상위 100종목 중에서 최상위 10개 종목으로 구성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그냥 시가총액이 아니고 유동 시가총액이라고 써 있는데요. 유통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을 이야기하고 유통되지 않는 주식들, 대주주나 우리사주 같은 주식들을 제외한 유통주 중심의 시가총액으로 상위 100개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규칙이 있어요. 유동주식 비율이 10% 미만은 제외가 되고 거래 회전율이 평균 20% 미만은 제외가 되는데 대략적인 개념이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주식은 제외를 시키고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 중에서 최상위 10개 종목을 구성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주식이 실제로 시가총액에서는 탑10에 드는데 타이거 탑10 ETF에는 해당이 안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FM 가이드의 탑10 지수에 따라서 매년 6월, 12월에 종목의 정기 변경을 해요. 1년에 2번 정기 리밸런싱으로 종목 변경을 하고 운용자산은 1835억 원으로 그래도 평균 이상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있고 일일 평균 거래대금은 120억 원으로 준수한 편이에요. TR 총보수는 0.19, 네이버에서 나온 총보수는 0.15%인데 TR 총보수로 따지면 비용까지 합쳐서 0.19%로 거의 코덱스 200 ETF 총보수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보수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고 유동시가총액 기준 우량 종목 탑10에 투자하는 방식의 ETF라고 볼 수 있어요. 타이거 탑10 ETF의 섹터 구성을 살펴보면 IT 섹터가 거의 70%고요. 소재 섹터가 10%, 의료 섹터가 10%, 경기 소비재가 8%, 필수 소비재가 4%로 IT에 많이 편중되어 있는 섹터지만 IT를 구체적으로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이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타이거 탑10 ETF의 종목 구성을 살펴볼게요. 1위가 삼성전자로 IT 섹터 24%고요. SK 하이닉스가 IT 섹터로 16.8%, 3위 LG화학이 소재 섹터로 9.9%, 4위 셀트리온이 의료 섹터로 9.9%, 5위 네이버가 IT 섹터로 9.8%, 6위 삼성 SDI가 IT 섹터로 7.7%, 7위 현대차가 경기 소비재로 7.2%, 8위 카카오가 IT로 5.4%, 9위 NC소프트가 IT로 4.2%, 10위 LG생활건강이 필수 소비재로 3.8%를 기록하고 있고요.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IT 섹터면서 반도체 하드웨어 쪽이고 네이버는 IT 섹터지만 IT 소프트웨어 인터넷 쪽이고요. 삼성 SDI는 하드웨어죠. 카카오는 IT 소프트웨어 인터넷이고 NC소프트는 IT 섹터 중에서 게임에 해당되죠. 그래서 IT가 70%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터넷 게임 등으로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편이고 최근에 BBIG라고 정부에서 BBIG 뉴딜 지수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을 의미하는데 KRX 거래소에서 BBIG 기초지수를 따로 만들기도 하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 회사들인데요. 타이거 탑10의 10개 종목 중에서 1위와 2위는 반도체에 해당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나머지 8종목 중에서 6종목은 BBIG에 속하고 있는데요. LG화학 배터리, 셀트리온 바이오, 네이버 인터넷, 삼성 SDI 배터리, 카카오 인터넷, NC소프트 게임으로 BBIG 6종목이 47%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이거 탑10 ETF로 투자하면 반 정도는 반도체와 현대차, LG생활건강, 반 정도는 BBIG에 투자하게 되고 현재로서 정부 정책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들과 우리나라의 대표 캐시카우인 반도체 섹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황금 비율처럼 잘 구성되어 있는 10종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리밸런싱을 계속 할 거고 앞으로는 종목이 바뀌면서 지금의 균형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포트폴리오 균형은 이상적인 상태인 것 같고요. 타이거 탑10 ETF의 성적을 알아보면
상장을 2018년 3월 30일에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 타이거 탑10, 빨간색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정하는 타이거 200인데요. 2019년 중반까지는 타이거 탑10과 타이거 200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2019년 중반서부터 타이거 탑10이 조금씩 더 좋은 성적을 보이면서 2020년 3월 때도 조금 덜 하락했고 회복도 훨씬 빨라서 현재는 2020년 12월 10일 기준으로 누적 수익률이 타이거 탑10은 36%를 기록 중인데 코스피 200 지수인 타이거 200 ETF는 16.6%로 거의 2배 이상의 성적을 최근 2년 반 동안 거두고 있어요. 타이거 탑10이 성적을 앞서가기 시작한 2019년 중반에는 2019년 위기 이후에 장단기 금리 역전과 금리 고점을 이루던 시기였거든요. 금리 고점이라는 말은 금리는 앞으로 내려갈 수 있고 금리 인하기가 온다는 건 위기가 닥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준비하면서 금리 인하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타이거 탑10의 성적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 타이거 탑10이 타이거 200보다 좋아지는 시기가 나스닥이 다우지수나 S&P 500보다 좋아지는 시기랑 거의 비슷해요. 섹터가 IT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타이거 탑10 ETF도 일종의 가치주와 성장주의 개념을 나눈다면 성장주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ETF인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 중반 이후에는 타이거 탑10 지수가 퍼포먼스가 우위에 있었고 2019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200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물론 이게 앞으로 영원히 좋은 성적을 거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시 격차가 좁혀질 건데 좁혀지는 시기는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점 전후가 될 확률이 높고요. 그때는 금리 인상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성장보다는 가치의 평가가 더 후해지는 시기고 가치주가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때쯤엔 아마 타이거 200이 성적이 많이 따라오거나 능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금리 인상이 되려면 멀었기 때문에 미국 나스닥이 건재할 동안에는 타이거 탑10도 비슷하게 좋은 성적을 거둘 확률이 높은 상황인 것 같고요. 타이거 탑10 ETF의 결론을 내보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 전체 및 코스닥 전체 주식 중에서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100종목의 유니버스를 꾸려서 그 중에 최상위 10개 종목에 투자하는 ETF고요. 주로 유동성이 풍부한 10개 우량주를 모은 ETF라고 할 수 있고 섹터별로는 IT가 70%, 반도체가 40%, BBIG의 6종목이 47%를 보유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24%로 코스피 200보다는 삼성전자 비율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2019년 중반에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 이후에 코로나 전후 2020년 3월을 지나서 현재 12월까지 코스피 200 지수 대비 높은 수익을 보인 게 특징이고요. 향후에 본격적인 경기 상승 사이클,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끝나고 금리 인상기가 시작될 시점에는 코스피 200과 퍼포먼스가 키 맞추게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로금리 기간 동안에는 타이거 탑10이 더 좋겠지만 제로금리가 끝난 이후에는 코스피 200이 많이 수익률을 따라잡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초장기로 보면 코스피 200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중단기적인 입장에서는 코스피 200보다 타이거 탑10 ETF가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국내 ETF 투자는 타이거 200과 아리랑 고배당주 일부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리랑 고배당주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해서 타이거 탑10 ETF를 소량 편입할까 저도 생각 중이에요. 타이거 탑10과 코스피 200에 비교를 해보자면 코스피 200이 조금 더 배당률이 높고요. 타이거 200은 분기 배당을 꼬박꼬박 주는데 타이거 탑10은 1년에 두세 번 정도 비정기적으로 배당을 주고 2019년에는 1.9% 정도의 배당률이었어요. 그리고 변동성이 타이거 200보다 크기 때문에 오를 때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질 수 있고요. 항상 코스피 200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진 않고 사이클에 따라 우위에 있다 생각하거든요. 물론 2018년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수년간은 타이거 탑10이 우세일 수 있지만 그 후 5년 정도는 코스피 200이 우세일 수 있으니까 그때쯤에는 타이거 탑10 투자의 비중 조절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변동성이 큰데 수익률까지 떨어지면 아무래도 남들 오를 때 떨어지는 느낌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 대표 기업 10종목으로 분산 투자해서 개별주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최근에 미국과 한국이 모두 미래 유망한 소수의 성장주와 기술주 위주로만 높은 성적을 내는 최근의 트렌드에도 부합하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BBIG,
그리고 국내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까지 포함한 매력적인 비중의 포트폴리오 구성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이거 탑10 ETF 투자도 포트폴리오 종목 구성에서 고려해 보셔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